한동훈을 우리가 또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빨리 지금 저희 캐비넷 지금 방출을 오늘 서둘러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방송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동양대에서 이 압수해간 PC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제대로 입회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표창장 위조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파일들이 대거 네. 발견이 됐고 결국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서 결국 정경심 교수 그 뒤에 다 최강욱 전 의원 다 유죄로 다 인정이 됐었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청담동 술자리 저희가 수사 기록들을 면밀히 보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에서도 이런 디지털 증거 조작의 위험성,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돼서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지금 합니다. 예. 네. 자, 우선 휴대폰 문제, 그거부터 한번 어제 했던 거긴 한데. 이건 어제 방송했던 건데요. 네. 이게 이제 1월 8일 날 작성된 수사 보고서고, 1월 6일 날 이제 이세창을 불러서 2차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면서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담동 술자리 당일 날 이세창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세창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휴대폰을 작년 12월 30일에 바꿨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 전화기를 제출하겠다. 네, 그래서 그 전화기를 제출할 텐데 지금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내가 그 전화기는 동생 집에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저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이제 퀵 서비스로 휴대폰을 보냈죠. 그리고 예상하겠지만은 저렇게 이미 청담동 술자리 보도되고 난 뒤에 2개월, 3개월이 훨씬 지나고 난 뒤에 교체된 휴대폰을 보냈으면 그 안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깡통폰인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포렌식을 해본 결과 그 안에 연락처로 입력된 사람이 60일. 꼴랑 61명. 네. 휴대폰, 이세창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61명, 연락처 61명 중에 이세창이 얘기했었던 청담동 술자리 당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정종승이라든지 이성권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최명성 변호사들도 그 61명 중에 있더라.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세창이 청담동 술자리 당일 날은 윤석열, 한동훈, 김현장 변호사가 아니라 이들하고 같이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세창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을지가 상당히 이건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12월 30일 날 이제 새로운 공기계를 사가지고 자기가 원래 쓰던 휴대폰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검찰이나 경찰이 가져가도 문제가 안 될 정보들만 그냥 옮겨 심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옮겨 심은 후에 그 폰을 경찰에다가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폰을 가지고 아무리 포렌식을 해봐야 의미 있는 결과가 실제로 이세창이 청담동 술자리 당일날 어느 술집에 있었는지 또 누구하고 그 술자리에 있기 전에 통화를 하고 문자를 교환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원초적으로 사실상 이세창이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이제 민간 베이스에서 저는 일단 이 휴대폰에 대한 세탁, 디지털 세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자, 첼리스트도 휴대폰을 변경을 했다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바꾼 날짜가 이제 10월 28일인데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를 바꾸는데 이건 새로운 공기가 아니고 집에 두었던 공기계에다가 새로 번호를 개통을 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다니는 게 혹시 내비게이션으로 쓰던 그렇죠. 공기계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또 새로 개통했던 번호는 정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뭐 저럴 거면 뭐하러 저런 이 귀찮은 작업을 할까 의심스럽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저 휴대폰 이제 본인이 그 전화 거는 용으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하나 있었고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이 말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와이파이만 되는 예, 휴대폰이 있었는데 와이파이만 되는 휴대폰, 내비게이션으로 쓰는 이 휴대폰에다가 새로 번호를 개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기간만. 유심 꽂아가지고 썼다는 거죠. 네. 네. 왜 그런 작업을 했을까? 결과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용 휴대폰에 뭔가 청담동 술자리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이 안원적으로 결국 이세창이 만들어낸 알리바이에 맞춰서 그 알리바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파일을 위치 파일을 심으려고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진술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저 10월 28일 날 새로운 공기계에다가 새로 번호를 개통을 해서 심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우리 청담동 제보자 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는 11월 6일까지 종전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네. 거의 좀 실시간으로 수사 기록 등을 제가 이제 공유하면서 계속 우리 청담동 제보자하고 지금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저거를 보더니 이제 우리 청담동 제보자가 저건 기자님 저건 거짓말한 겁니다. 아. 10월 28일 날 개통했다면 제가 11월 6일 날 저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고 11월 6일 날 첼리스트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오빠 오늘이 이 전화로 거는 마지막이야. 내일서부터는 통화가 안 될 거야라고 했고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는 통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교체했던 시점은 11월 7일, 6일 아니면 7일로 10월 28일이 아니라 그렇게 됐고 그 휴대폰을 바꾸고 난 이후에 뭔진 모르지만 그 휴대폰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건네져서 철저하게 디지털 세탁 과정을 거친 연후에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의 수중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이세창도 휴대폰을 바꾸고 첼리스트도 휴대폰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참 의심이 좀 되죠. 청담동 술자리에 갔다는 사람이 왜 휴대폰을 바꿨을까? 네. 참 미스터리인데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공개하는 또 하나의 서류죠. 서초경찰서 수사 기록입니다. 네. 수사 보고서. 네. 이거는 이제 이세창 씨가 이제 결국 이제 그 휴대폰에 있는 이 정보 그 내역,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하고 그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이세창의 이제 그 진술 조서인데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 볼까요? 네. 네. 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일단 요 이제 날짜가 쳐보죠. 중요한 겁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 요 다음이 이제 코미디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잠깐만요. 단문조사 보고서고. 네. 아, 그게 맞네요. 네네네. 맞네, 맞아요.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이세창 게 아니고 7월 19일 당일 날 네. 이제 첼리스트의 이제 그 행적을 첼리스트가 제출한 휴대폰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첼리스트의 휴대폰을 검색을 해보니까 술자리가 있었던 7월 19일 당일 20시 01분경 첼리스트가 카카오맵 어플을 이용해서 강남구 청남동 81-8 이게 티켓 부근 주소예요. 이 술집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나서 20시 09분 57분경 목적지 부근이라는 내비게이션 안내 종료 음성이 확인되었다. 요걸 보면 그 이하가 아니고 이미키 씨의 술집 이하가 아니고 술자리 당일날은 티켓로 첼리스트가 이동을 한 것처럼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디지털 이제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 그 조사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첼리스트도 그렇고 네. 이세창도 그렇고 둘 다 티켓을 모릅니다. 네. 티켓, 피켓 이렇게 티켓 네. 이렇게 몰라요. 티켓 그렇죠.
몰라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네, 조기는 지금 자세히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첼리스트의 동선은 티켓로 바로 간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1차로 청원 나이스 골프장을 검색을 합니다. 그 청원 나이스 골프장 옆에 고깃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고깃집 부근에 있는 청원 나이스 골프장을 검색을 하고 그 뒤에 티켓 주소를 검색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 내비게이션 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일단 첼리스트는 고깃집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술집으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자기는 고깃집을 들려서 술집으로 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술집으로 티켓로 갔다고 얘기했다며 술집에. 술자리가 8시부터 시작이 됐고 자기는 8시 반쯤 이미 일행이 술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던 중에 자기는 갔고 고깃집에는 들린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포렌식 결과로는 고깃집 근처에 있는 포렌식 청원 나이스 골프장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청원 나이스 골프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티켓을 검색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고깃집으로 만약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고깃집을 검색하는 게 맞죠. 굳이 왜 청원 나이스 골프장을 검색을 합니까? 그러면 골프장을 갔다는 것은 그건 첼리스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죠. 청원 나이스 골프장은 누구냐면 사업가 정종승 씨의 단골집입니다. 아하. 이 사람은 운동 삼아서 거의 매일 퇴근하면 청원 나이스 골프장을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청원 나이스 골프장으로 차를 움직여 갔다가 그날 이 티켓로 이동한 것은 첼리스트가 아니고 저는 사업가 정종승 씨의 이 내비 검색 기록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첼리스트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정종승 씨의 내비 검색 기록을 첼리스트의 휴대폰에 심은 게 아닌가. 와, 그럼 놀라운. 예, 그러면 이 정종승 씨의 동선이 그대로 첼리스트의 동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이세창도 마찬가지로 티켓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거예요. 갔으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정종승 씨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아니 첼리스트는 그냥 그 술집에 바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첼리스트가 고깃집에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술집으로 이동했냐라고 왜 자꾸 그걸 고집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끝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술집에 간 게 중요한데 정종승 씨는 무조건 첼리스트가 고깃집에 들렸다가 술집으로 간 거래요. 고깃집에서 자기는 첼리스트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디지털, 이 포렌식 결과 나온 이 동선, 이 검색 기록에 맞춰서 진술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첼리스트는 고깃집에 들린, 지난번에 그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자기는 내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의도적으로. 네네. 고깃집에 들렸다 온 거냐? 아니면 술집으로 바로 간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외로 짜증을 내면서 나는 고깃집 몰라요 이랬단 말이에요. 재판정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첼리스트의 말하는 동선, 스스로 말하는 동선과 이 검색 기록이, 내비 검색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힌트가 이 검색 기록에 청원 나이스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청원 나이스 골프장을 거쳐서 티켓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원 나이스 골프장은 아까 얘기했던 정종승 씨의 단골 이용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종승 씨는 술자리 당일날 제가 볼 때는 이세창과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자기는 별도로 청원 나이스 골프장에 있는 고깃집에서 먹고 티켓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자신의 이 내비 검색 기록을 첼리스트의 휴대폰에다가 심은 게 아닌가. 그 심은 기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첼리스트가 자기가 공기계로 내비게이션 검색용으로 쓰는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간 안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제 이 뭔가 이 휴대폰을 교체를 하고 이상한 정보를 거기다가 심은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심는 정보를 이게 심는 게 이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데이터를 이전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원래 구형 폰에서 전에 쓰던 폰에서 이쪽으로 새 폰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심는 게 가능한가? 선별적으로 심는 거는 뭐 우리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을 하면은 종전에 쓰던 걸 그대로 데이터를 그냥 복제하듯이 수도 있고 이전을 하잖아요. 있기도 하지만 이제 뭐뭐뭐만 옮겨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록만 옮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뭐 그죠? 주소록에서도 요 사람만 옮겨주세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내비 검색했던 파일 예, 이런 것도 선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다른 폰에다가 특정 주소만 턱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가에게 한번 오늘 네. 물어보셨죠? 이걸 이제 우리 조국 대전으로 이제 집필을 하셨던 이제 디지털 전문가죠. 박지훈 대표. 이 박지훈 대표가 사실은 이 검찰이 동양대에서 압수하여간 정경심 PC 결국 정경심 교수가 입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상장 위조 파일, 표창장 위조 파일을 심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걸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한테 똑같은 걸 제가 한번 그 가능성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포렌식 관련해가지고 뭐 여쭤보려고 전화 좀 드렸는데, 네네. 어떤 한 사람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또 내비게이션 정보를 인위적으로 그 심을 수가 있나요? 심는다고요? 이제 제3자가 실제로 검색한 기록인데, 네. 그 기록을 압수 대상자가 이제 그 검색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제3자가 검색했던 파일을 압수 대상자의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파일이 형성된 날짜, 제3자가 실제 사용했던 네. 그날 그 파일 생성된 날짜가 그 휴대폰으로, 압수 대상자 휴대폰으로 들어가면 그 날짜에 꽂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본 동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게. 근데 일단 그렇게 한번 심고 나면은 이제 언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심고 나면은.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심는 방법은 어떻게 심습니까? 그래서 그 파일 복사죠, 그냥. 그냥 파일을 복사하면 돼요, 그냥? 예. 그 우리 표창장 보통- 사건에서도 과연 거기에 원래 그 파일이 있었는가, 표창장 파일이 있었는가가 지금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그 시간을 거의 만 하루 가까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이제 봉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멋대로 그 열어볼 수 있고 뭐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구두대를 예.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심을 예, 때. 예.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겠군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하고 그 어떤 그 포맷, 서식 같은 거 그런 것만 정확하게 안 넣어가면은 뭐 비교적 간단한 일이죠. 그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게 조작됐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심으면 그게 외부에서 심은 건지 원래 실제로 사용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뭔가 정합성이 안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일 날짜 같은 게 뭐 뭔가 안 맞게는 뭐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면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건 확인은 일단 심고 나면. 어쨌든 우리는 뭐 저 재판정에서 그걸 주장은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휴대폰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왜 갑자기 교체돼서 보도된 직후에 왜 교체를 했느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이 또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인데 그 기술이 아니라 아주 너무 단순한 기술인 것 같고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첼리스트가 왜 멀쩡한 자기 그 휴대폰을 놔두고 갑자기 옛날에 쓰던 폰으로 그것도 지인 명의를 이용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교체하면서 했을까? 뭔가 어쨌든 그 과정에 결국 첼리스트가 이세창한테 오빠한테 얘기하지만 계속 연락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잠자코 있으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첼리스트가 압수수색된 당일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의심스러운 그 트윗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새로운 또 핸드폰을 들고 가져가가지고 첼리스트한테 쓰라고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마지막 통화를 했었던 11월 6일, 7일, 예, 그 무렵
자기가 이제 번호가 새 번호로 변경된다라고 얘기했던 11월 6일, 7일 날 뭔가 첼리스트 자체가 이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들에게 납치가 된 게 아닌가, 사실상. 휴대폰과 함께. 그러면서도 계속 마음은 자기가 개딸로서 진실을 폭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한켠에 또 그런 의지들이 남아있으면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다가 결국 이제 휴대폰이 압수가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어둠의 세력들한테 이제 넘어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어쨌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네. 휴대폰을 첼리스트가 어둠의 세력들한테 넘겼으면 압수수색 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 정보가 입력이 돼 있을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세창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에 대한 포렌식을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 출자리 당일날 어디에 있었고 이런 걸 확인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경찰하고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들을 벌였는지를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1월 15일 있었던 이세창 진술 조서네요. 네. 이 다음 페이지 넘고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첫 페이지니까요. 이게 이제 경찰이 물어보는 거죠, 수사관이. 이미 이제 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는 번호만 있으면은 이제 그 수발신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네. 수발신 통화 문자 내역을 보니까 7월 19일 술자리 당일날 7시부터 다수의 통화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이 확인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날 어떤 누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나눴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세창이 순순히 네 그러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술인의 동의하에 이세창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열람을 한 결과 10월 27일 이전 문자 메시지는 전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 수사보고서에 편철했다. 이건 뭐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연상되는 부분이죠. 저 정도 되면 이제 조작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봅니다. 10월 27일 이전 문자 메시지는 전부 삭제했어요? 그랬더니 이세창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해요. 저런 선문답을. 네. 아,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경찰은 더 이상 조작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네. 자, 그다음 그 위치 기록 중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것이 휴대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아이디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네. 뭐 물론 아이폰도 마찬가지지만 네. 구글 아이디를 이제 로그인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네. 위치 기록이. 그런데 진술인 휴대폰에 이 사건 무렵에 구글 타임라인을 볼 수 있나 했더니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저거 사실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러시죠. 이러면서 진술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어서 구글 타임라인의 기록을 확인을 또 이렇게 7월 술자리 있는 7월 19일하고 20일까지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렇죠. 어딘지 확인했고 이 무렵에 기록이 없더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거 구글 타임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7월 19일. 요걸 이렇게 또 촬영을 해서 수사 기록에 편철을 지금 한 거죠. 없다. 이렇게. 날짜 한번 보죠. 7월 19일 날 여기에 여기가 없다는 거죠. 네. 앞뒤로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통째로 다 짝짝짝 거의 있죠. 그리고 7월 19일 날을 없네요, 진짜. 이날 방문 안 하면 이렇게 써놔야 돼요. 네네, 없네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제가 설명했던 대로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세창이 종전에 쓰던 휴대폰 공기계를 사가지고 그 휴대폰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옮긴 거죠. 7월 19, 20일 날 통화 그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건 싹 다 날리고 심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심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 내역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휴대폰 여러 번 압수수색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왜 이세창 휴대폰만큼은 압수를 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냥 임의로 제출하시오. 알아서 제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7월 19일, 20일까지의 객관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세창의 답변은 100번 제출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싶지만 제 사생활 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점점점. 네, 이게 이제 아까 11월 15일이에요. 이 날짜가. 네. 그리고 이세창이 결국 휴대폰을 제출한 날짜가 그 다음에 가리해서 네. 1월 5일인가요? 1월 6일. 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건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휴대폰을 이미 제출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저렇게 나오면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저 답을 보시면 그 이세창 우리 그 영상으로 조사받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세창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않나요? 이세창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이 알아서 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딱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세창의 휴대폰 7월 19, 21일 당일날 행적을 보기 위해서 문자를 봤는데 문자가 다 지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구글 타임라인도 다 지워져 있고. 네. 그러면 이거는 꽁폰이다. 이건 깡통폰이다라고는 대부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폰 어디 있어요라고 바로 추궁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안 내놓는다고 얘기한다면 압수수색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택이든 사무실이든. 네. 그런데 이세창이 그냥 임의로 제출할 때까지 2달 넘게 기다린 겁니다. 그냥.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인멸할 시간을 경찰이 주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첼리스트도 한번 볼까요? 네. 첼리스트 휴대폰도 11월 21일 압수했고요. 23일 복제했고 28일에 반환했거든요. 네. 보죠.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죠. 네. 11월 21일 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네. 첼리스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대를 이제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반출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틀 뒤인 11월 23일 날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계에서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들에 대한 복제본을 획득했다. 이걸 보통 이미징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가져와서 이미징을 뜬다. 저 이미징을 뜨는 과정에서 참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참관하지 않으면 가져온 압수한 휴대폰의 봉인을 풀고 난 뒤에 뭘 심을 수도 있고 뭘 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무관한 정보들을 마구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포렌식을 참관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니, 사건과 무관합니다. 얘기도 해야 되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포렌식 하는 과정 얘기고 포렌식의 전 단계인 원래 휴대폰을 이미징 뜨는 본걸 거? 가서 지금 이미징 뜨는데 참관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11월 21일 날 압수해 온 거를 23일 날 이미징을 뜨는데 이미징을 뜨는 과정에 참관을 안 하면 걷다가 외부에 뭔가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여기 보면은 그 피의자 이 첼리스트죠. 기읒 땡땡이. 이 사람이 첼리스트인데 복제본의 획득. 이게 이제 이미징을 뜨는 거예요. 획득 및 탐색, 복제, 선별. 여기가 이제 포렌식 과정. 포렌식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전부 다 참여를 안 한 거네요. 네. 이야,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는 완전 자기가 범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네. 자,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원본에서 똑같이 복제본을 뜨는 과정을 참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복제본 획득 확인서 참여자 참여인 없음이네요. 네. 와. 그러니까 저건 경찰이 그냥 혼자서 쭈물럭거린 거예요. 당사자 참여 없이. 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추가로 들어갔는지 또 필요한 정보가 빼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저 복제본을 가지고 이제 포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복제본 내에서 어떤 거를 추출해낼지. 예.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때 11월 달이었나요? 네. 그때 박경수 변호사하고 그때 한번 통화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참관을 왜 안 하냐? 포렌식 참관 왜 안 했습니까? 라고 그때 막 캐물었는데 박경수 변호사가 당시에 뭐라고 답했는지 2022년 당시에 박경수 변호사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포렌식을 참관하는 걸
그냥 경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 동의를 해준 부분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그게 왜 납득하기 없죠? 당사자가 결정한 부분인데요. 경찰들이 그거를 뭐 위조를 하고 그럴 걸 의심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위조를 왜 하나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약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저 이미징 뜨는 거나 포렌식 하는 거나 당연히 그 당사자는 안 하더라도 변호사는 최소한 참관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저는? 기본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세요. 기본이 아닙니다, 그거는. 야, 저 사람 진짜 뻔뻔하네요. 네. 네. 기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정경심 교수 동양대에서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사용하던 그 PC 그 압수하고 난 뒤에 그건 정경심 PC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당사자 이제 입회 없이 그냥 검찰 수사관이 그냥 노마크로 쭈물떡거린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표창장 위조 파일을 심었을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거 능력이 없어 봐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어쨌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만은 그 박지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일단 한 번 심으면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나중에 의부에서 입력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 그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첼리스트 입장에서 만약에 어둠의 세력들한테 자기 휴대폰을 넘겨서 그 안에 이 파일을 입력을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경찰의 휴대폰 가져가면 그거 뭐 이미징 뜨고 포렌식 하는데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조국 사태 때하고 거의 동일한 디지털 이 증거 조작 의혹이 이번 청담동 술자리 수사 과정에도 그대로 지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